밤에 한두 번씩 깨서 화장실 가시나요?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드시죠?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전립선 때문이라고 포기하셨나요? 아닙니다. 30년간 수면 장애 환자를 진료한 내과 전문의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밤에 깨는 진짜 이유는 방광도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체온이었습니다. 몸의 온도가 엉망이면 아무리 피곤해도 잠들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은 밤새 깨지 않고 자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약도 필요 없습니다. 병원도 갈 필요 없습니다. 단 10분이면 됩니다. 족욕 10분, 복부 온찜질 5분, 폭식호흡 3회. 이것만으로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깊은 잠에 빠집니다.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잘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30년 내과 의사의 온도 수면법을 공개합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수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내과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온 정혜민 내과 전문의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고민이 있습니다. 밤에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간다는 겁니다.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들다고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다고 하십니다. 대부분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전립선 때문이라고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밤에 깨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체온이었습니다. 체온 리듬이 깨지면 아무리 피곤해도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몸은 자는 동안 체온이 떨어져야 합니다. 중심 체온이 내려가야 깊은 수면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체온 리듬은 엉망입니다. 다리는 차갑고 머리는 뜨겁습니다. 배는 냉하고 얼굴은 화끈거립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환자들에게 알려준 온도 수면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어떻게 체온을 조절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밤새 안 깨고 잘 수 있는지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밤에 한두 번씩 깨시나요? 화장실 다녀오면 잠이 안 오시나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60대 이상 절반 이상이 같은 문제를 겪습니다. 대부분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립선이 커져서 그렇다고 믿습니다. 방광이 약해져서 그렇다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제 환자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다리가 차갑습니다. 만져보면 시렵습니다. 발은 더 차갑습니다. 얼음장 같습니다. 둘째, 배가 냉합니다. 복부를 만지면 차갑습니다. 내장 온도가 낮습니다. 셋째, 머리가 뜨겁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목덜미가 뻐근합니다. 이게 바로 상열하한입니다. 위는 뜨겁고 아래는 차갑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떨어져야 합니다. 중심 체온이 0.5에서 1도 정도 내려가야 깊은 수면에 들어갑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상열하한 상태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다리가 차가우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배가 차가우면 내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머리가 뜨거우면 뇌가 각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결국 몸은 밤이 아니라 낮처럼 반응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신경은 억제됩니다. 깊은 잠에 들 수 없습니다. 조금만 자극이 있어도 깹니다. 방광에 오줌이 조금만 차도 깹니다. 화장실에 갑니다. 다시 누워도 잠이 안 옵니다. 머리가 여전히 뜨겁기 때문입니다. 1시간, 2시간 뒤척입니다. 겨우 잠들면 또 깹니다. 또 화장실에 갑니다. 악순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합니다. 잔 것 같지 않습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머리가 멍합니다. 이게 바로 체온 리듬이 깨진 증상입니다.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전립선 때문만도 아닙니다. 체온 때문입니다. 체온 리듬을 되돌리면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밤새 안 깨고 잘 수 있습니다. 화장실도 안 가게 됩니다. 왜 체온 리듬이 깨질까요?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다리 열 정체입니다. 낮 동안 우리는 주로 앉아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거나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중력 때문에 혈액이 다리로 내려갑니다. 특히 발목에 고입니다. 이게 부종을 만듭니다. 저녁이 되면 발목이 붓습니다. 양말 자국이 남습니다. 신발이 꽉 낍니다. 이 부종이 문제입니다. 누우면 이 물이 방광으로 이동합니다. 신장이 열심히 일합니다. 오줌을 만듭니다. 방광이 찹니다. 깹니다. 화장실에 갑니다. 이게 야간뇨의 원인입니다. 둘째, 복부 냉증입니다. 현대인은 배가 차갑습니다. 에어컨을 많이 씁니다. 찬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내장 온도가 떨어집니다. 특히 신장이 차가워집니다. 신장은 온도에 민감합니다. 차가우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혈액을 제대로 거르지 못합니다. 노폐물이 쌓입니다. 밤에 신장이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오줌을 많이 만듭니다. 자주 깨게 됩니다. 셋째, 머리 과열입니다. 낮 동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뇌가 계속 일합니다. 머리로 피가 몰립니다. 열이 올라갑니다. 저녁이 되어도 이 열이 안 내려갑니다. 목덜미가 뻐근합니다.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이 상태에서 자려고 하면 안 됩니다. 뇌는 여전히 각성 상태입니다.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얕은 잠만 잡니다. 조금만 자극이 있어도 깹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완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낮인지 밤인지 모릅니다. 자야 할 시간인지 깨어 있어야 할 시간인지 모릅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뒤섞입니다. 체온 리듬이 완전히 깨집니다. 잠들기 어렵습니다. 자다가 자주 깹니다. 깊은 잠을 못 잡니다. 아침에 피곤합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 열을 빼주고 배를 따뜻하게 하고 머리를 식혀주면 체온 리듬이 회복됩니다. 자연스럽게 체온이 내려갑니다. 깊은 잠에 빠집니다. 밤새 안 깨고 잡니다. 첫 번째 방법은 족욕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족욕을 하세요.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발을 담글 수 있는 대야와 미지근한 물만 있으면 됩니다. 물 온도는 40도 이하가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손을 넣어 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됩니다. 발을 담그세요. 발목까지 잠기게 하세요. 10분 동안 담그고 있으세요. 그동안 뉴스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셔도 됩니다. 책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10분이 지나면 발을 꺼내세요.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세요. 양말은 신지 마세요. 맨발로 있으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족욕을 하면 발의 혈관이 확장됩니다. 말초혈관이 넓어집니다. 낮 동안 발목에 고여 있던 혈액이 순환됩니다. 부종이 빠집니다. 동시에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몸의 중심 체온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발이 뜨거워지면 열이 발산됩니다. 몸속 열이 발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중심 체온이 서서히 내려갑니다. 뇌는 이 신호를 받습니다. 아, 이제 잠들 시간이구나. 멜라토닌 분비를 시작합니다. 교감신경이 진정됩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제 환자 중에 73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밤에 서너 번씩 깨서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한 번 깨면 1시간씩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족욕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매일 밤 자기 1시간 전에 10분씩 하게 했습니다. 일주일 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가 2번으로 줄었습니다. 2주일 후에는 1번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아예 안 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다고 하셨습니다. 잠을 푹 잤다고 하셨습니다.
족욕 10분이 삶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 방법은 복부 온찜질입니다.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왜 배일까요? 배 속에는 중요한 장기들이 있습니다. 위, 장, 간, 신장, 방광 모두 배 안에 있습니다. 특히 신장과 방광이 중요합니다. 이 두 기관이 밤에 소변을 만들고 저장합니다. 배가 차가우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혈액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노폐물이 쌓입니다. 밤에 급하게 오줌을 만들어냅니다. 방광도 문제입니다. 차가우면 근육이 긴장합니다. 수축합니다.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냅니다. 자주 깨게 만듭니다. 반대로 배를 따뜻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이 안정됩니다. 낮 동안 천천히 노폐물을 처리합니다. 밤에 급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방광 근육이 이완됩니다. 더 많은 양을 담을 수 있습니다. 자주 안 깨도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배를 따뜻하게 하세요. 전기 찜질기가 있으면 좋습니다. 없으면 온수팩을 사용하세요. 핫팩도 괜찮습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얹으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면 됩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화상 입을 수 있습니다.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누워서 해도 되고 앉아서 해도 됩니다. 편한 자세로 하세요. 5분이 지나면 배가 따뜻해집니다. 속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편안해집니다. 이게 신호입니다. 내장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장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방광이 이완되고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68세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전립선이 조금 큰 편이었습니다. 밤에 4~5번씩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잠을 거의 못 주무셨습니다. 낮에도 피곤해서 졸으셨습니다. 복부 온찜질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매일 밤 10분씩 하게 했습니다. 2주일 만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2~3번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1~2번으로 줄었습니다. 잠을 푹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낮에 졸음도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복부 온찜질이 야간열을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머리를 식히는 겁니다. 머리가 뜨거우면 절대 잠들 수 없습니다. 뇌는 온도에 민감합니다. 뇌의 온도가 높으면 각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걱정이 늘어납니다. 잠들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뇌의 온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뇌파가 안정됩니다. 알파파에서 세타파로 넘어갑니다.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분비됩니다. 졸음이 옵니다. 깊은 잠에 빠집니다. 어떻게 머리를 식힐까요? 첫 번째 방법은 창문을 여는 겁니다. 잠들기 직전에 창문을 5cm 정도 열어두세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방 안 온도가 조금 내려갑니다. 특히 머리 쪽으로 시원한 공기가 흐릅니다. 뇌 온도가 내려갑니다. 겨울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겨울에도 가능합니다. 5cm만 열면 됩니다. 너무 춥지 않습니다. 이불을 덮으면 몸은 따뜻합니다. 머리만 시원합니다. 이게 딱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냉수건입니다. 수건을 찬물에 적시세요. 꽉 짜세요. 목덜미에 대세요. 10초만 대고 있으세요. 시원합니다. 머리로 가던 열이 빠져나갑니다. 목에는 큰 혈관이 있습니다. 경동맥입니다. 이 혈관을 식혀주면 뇌로 가는 혈액이 시원해집니다. 뇌 온도가 빠르게 내려갑니다. 세 번째 방법은 머리를 높이지 않는 겁니다. 베개를 너무 높게 베면 안 됩니다. 목이 꺾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머리에 열이 갇힙니다. 베개는 낮은 게 좋습니다. 목이 자연스럽게 펴지는 정도면 됩니다. 혈액이 잘 순환됩니다. 열이 잘 빠져나갑니다. 제 환자 중에 75세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셨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머리가 뜨겁다고 하셨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린다고 하셨습니다. 한두 시간 뒤척이다가 겨우 주무셨습니다.
두피 환기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고 냉수건으로 목덜미를 식히고 베개를 낮추게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변화가 왔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30분 안에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10분 안에 잠들었습니다. 머리를 식히니 뇌가 잠을 허락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합쳐봅시다. 족욕으로 다리 열을 빼고 복부 온찜질로 배를 따뜻하게 하고 두피 환기로 머리를 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대에 누워 1분만 투자하세요. 이 1분이 완벽한 수면을 만듭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 한 모금을 마시세요. 물 온도는 체온과 비슷하면 좋습니다. 너무 차가우면 안 됩니다. 위를 자극합니다. 너무 뜨거워도 안 됩니다. 각성됩니다. 미지근한 물이 딱 좋습니다. 한 모금만 마시세요.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밤에 화장실 가게 됩니다. 한 모금이면 충분합니다. 이 물이 체온 리듬을 완성합니다. 중심 체온이 조금 더 내려갑니다. 잠들 준비가 됩니다. 둘째, 복식 호흡을 3번 하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세요.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하세요. 5초 동안 들이마시세요. 잠시 멈추세요.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배가 들어가게 하세요. 7초 동안 내쉬세요. 이걸 3번 반복하세요. 복식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교감신경은 진정됩니다. 심박수가 느려집니다. 혈압이 내려갑니다. 몸이 이완됩니다. 잠들 준비가 완료됩니다. 셋째, 누운 채로 다리를 좌우로 10회 흔드세요. 무릎을 약간 세우세요. 발을 좌우로 흔드세요. 힘을 빼세요. 자연스럽게 흔들리게 하세요. 10회면 충분합니다. 이 동작이 다리에 남은 열을 빼줍니다. 긴장된 근육을 풀어줍니다.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다리가 편안해집니다. 이 3가지 동작을 하는데 1분이면 됩니다. 물 마시기 10초, 복식 호흡 30초, 다리 흔들기 20초, 총 1분입니다. 이 1분 동안 몸은 완벽하게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체온이 최적 상태가 됩니다.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됩니다. 자연스럽게 잠들게 됩니다. 제 환자 중에 70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불면증이 심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이 1분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밤 실천하게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약 없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완전히 약을 끊었습니다. 1분이 불면증을 이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자면 뭔가를 먹으려고 합니다. 바나나를 먹습니다. 우유를 마십니다. 영양제를 먹습니다. 수면제를 먹습니다. 하지만 수면은 먹는 게 아닙니다. 수면은 내리는 겁니다. 체온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내려가야 잠듭니다. 이게 생리학적 원리입니다.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체온이 내려갑니다. 0.5에서 1도 정도 떨어집니다. 이때 멜라토닌이 분비됩니다. 졸음이 옵니다. 잠이 듭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이 리듬이 깨졌습니다. 저녁에도 체온이 안 내려갑니다. 머리는 뜨겁고 다리는 차갑습니다. 배는 냉하고 얼굴은 화끈거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바나나를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우유를 마셔도 안 됩니다. 체온 리듬이 안 맞기 때문입니다. 숙면의 핵심은 온도 하강 곡선을 만드는 겁니다. 저녁부터 서서히 체온을 내려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합니다. 억지로 내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내릴까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세요. 족욕으로 말초혈관을 확장시키세요. 발을 통해 열이 빠져나가게 하세요. 복부 온찜질로 내장을 따뜻하게 하세요. 신장과 방광을 안정시키세요. 두피 환기로 머리를 식히세요. 뇌 온도를 내리세요. 1분 루틴으로 마무리하세요. 물 한 모금, 복식 호흡, 다리 흔들기. 이것만으로 체온 하강 곡선이 완성됩니다. 자연스럽게 체온이 내려갑니다. 뇌가 잠을 허락합니다. 멜라토닌이 분비됩니다. 깊은 잠에 빠집니다. 아침까지 안 깨고 잡니다.
이게 진짜 숙면입니다. 약도 필요 없습니다. 바나나도 필요 없습니다. 체온만 제대로 관리하면 됩니다. 제 환자들이 증명했습니다. 수십 년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매일 밤 화장실 가던 분들이 안 가게 됐습니다. 수면제 먹던 분들이 끊었습니다. 모두 체온 관리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족욕 10분, 복부 온찜질 5분, 두피 환기 1분 루틴. 이것만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체온 리듬이 회복될 겁니다.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겁니다. 밤새 안 깨고 잘 수 있을 겁니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수면은 먹는 게 아니라 내리는 겁니다. 체온을 내리세요. 그럼 잠은 저절로 옵니다. 여러분, 수면은 체온입니다. 체온 리듬이 맞으면 자연스럽게 잠듭니다. 깊은 잠을 잡니다. 밤새 안 깨고 잡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세요. 족욕 10분으로 다리 열을 빼세요. 복부 온찜질 5분으로 배를 따뜻하게 하세요. 두피 환기로 머리를 식히세요. 1분 루틴으로 마무리하세요. 물 한 모금, 폭식 호흡 3번, 다리 흔들기 10회. 이것만으로 여러분의 수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밤새 깨지 않고 잡니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약이 아닙니다. 영양제도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는 겁니다. 체온을 제대로 관리하는 겁니다. 바나나보다 강력합니다. 약보다 안전합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족욕할 대야를 준비하세요. 온수팩을 챙기세요. 창문을 열 준비를 하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16년, 20년 고생하신 분들도 좋아지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수면으로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가 누군가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깊은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수면을 만듭니다. 체온을 내리세요. 그럼 잠은 저절로 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